2월 중순 목요일에 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만나보시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월 연초에 CPI 발표 이후에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켓 시그널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수요일 날 미국의 CPI 지수가 일단 발표되고 나서, 물론 미국 시장은 사실 크게 변동성이 옛날보다는 좀 크지는 않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빠지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향후 물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좀 시장에는 큰 흐름을 좀 안 좋게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에너지 물가에 대한 좀 불안이 좀 지속될 수 있다는 측면에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야 서비스에 대한 업종이 굉장히 비중을 좀 더 많이 차지하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이제 크죠. 이제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향후 이제 유가나 이런 관련된 흐름들이 상승에 대한 베팅으로 조금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 요인으로 좀 시장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영국에서도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지만은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0.6% 정도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10%대 대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유럽은 이제 미국보다 대비해서 좀 빠르게 좀 물가를 잡아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유럽, 독일이나 이제 영국이나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는 계속 50bp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금통위 쪽에서도 어느 정도 동결의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물가 흐름에 대한 좀 부담이 오히려 미국보다 우리나라 쪽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일단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심지어 어제 이제 미국 소매 판매 역시 지표가 일단 나오게 되면서 3% 정도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관련된 소매 판매들이 빠르게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물가 잡기에 대한 이제 흐름까지 덩달아 조금 어떻게 보면 부담을 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미국은 일단 경기는 일단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침체보다는 그런 경기 회복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평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없지 않아 있다는 측면이 좀 국내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이제 비자 제한 해제를 18일부터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좀 나온 뉴스이긴 한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여행객들 중에서 이제 중국으로 여행 가기 위해서 무리한 비율이 굉장히 지난달보다 5배 이상 늘었다는 소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좀 시장에서는 여행이나 이런 화장품, 카지노 쪽에 대한 한번 흐름들을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사실 예전부터 12월이죠. 12월부터 이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가 꾸준하게 나오게 되면서 화장품이나 카지노나 이런 흐름들은 굉장히 좋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주가는 어느 정도 선반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어제 이러한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이 빠졌다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이제 주가에 대한 선방향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중국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업종별로 이제 과연 실적이 나올 수 있을 만한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면세, 실제로 1월 달에 춘절에 대한 영향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면세점에 대한 그게 생각보다 좋게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화장품은 일단은 중국의 로컬 브랜드에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코로나 이전만큼에 대한 매출을 가져오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나마 좀 볼 수 있다는 거는 좀 카지노일 것 같습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야 이미 작년 10월부터 일본 이제 무비자 이제 허용이 되게 되면서 실제로 데이터
항상 1일에 나오는 이제 그런 카지노 월별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게 숫자가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중국이 풀리고 만약에 중국 향후에 중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대한 뭐 PCR 검사에 대한 면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카지노는 아마 데이터가 이게 중국의 VIP 드랍액이 좀 훨씬 더 좋게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중국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오른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별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비자 제한 해제 관련해서는 분명 중국 리오프닝이나 경기 회복에 대한 이슈는 시장이 굉장히 좋을 수는 있습니다. 좋을 수는 있지만은 결국 선별적인 업종 체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어제도 시진핑에 관련된 3월 초에 이제 전인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애들 실제로 생각보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강도가 세게 나올 수 있다는 이제 기사도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 흐름도 아마 체크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무조건 중국 리오프닝이라보다는 어떤 게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장에서도 에어비앤비가 양호한 실적 발표했고요. 또 1분기 전망에서 여행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상보다 좋은 1분기 전망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14%까지 올랐는데요. 지금 그 여행 관련해서는 카지노 말씀해 주셨는데 여행 업계도 구조조정이 끝났고요. 항공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하고 있는 실적을 LCC부터 또 가속화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LCC의 흑자 전환에 대해서 시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항공과 여행 쪽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일단은 LCC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좀 긍정적인 부분은 맞습니다만은 일단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 기업 결함 관련해서 지금 스케줄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또 주가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항공은 지금도 계속 23,000원, 25,000원 사이에 움직이고 있는 만큼 사실 여행객 수에 대한 흐름보다는 아직까지는 그 기업 결함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항공은 일단 우리가 코로나 때 화물 이제 운임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여행객의 부족함을 좀 채워주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오히려 화물 쪽에 대한 물동량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쪽에서는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LCC는 이미 일본에서도 우리가 숫자가 나왔던 만큼 중국 쪽에 대한 여행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게 되면 차라리 LCC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관심주가 없으신가 봐요? 여행주. 아닙니다. 관심은 있는데 네. 아마 폭발적인 성장률은 카지노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유가 측면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유가는 상방으로 좀 베팅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실제로 이제 그런 항공 쪽에 대해서는 마진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아직까지 조금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는 $80 선 아래에서는 일단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비축유 방출 이런 부분도 미국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수요 전망이 올해 워낙 좋은데요. 그래서 유가는 상승 압력을 보다 받는다는 전제 하에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시장에서의 고민 두 가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종 금리 레벨에 대한 고민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리오프닝 관련 섹터 지금 한중 양국이 비자 제한을 해제했는데 이제는 실적에 따라서 업종을 잘 선별해야 하는 고민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 긴축에 대한 속도가 지금 미국이 좀 늦춰지고 있고 유럽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동결을 하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이 환율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로 시티그룹에서 2월 금통이 23일에 있는데 3.5% 동결로 전망하면서 연말 우리나라 금리가 2%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저 반도체 2차전지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 일단 반도체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일단 내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갤럭시 S23이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DDR5에 대한 대량 출하 기대감에 따른 이제 삼성전자 기대감이 일단 나오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갤럭시 S23 같은 경우는 일단 예약 판매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에 아이폰 14나 14 프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부진의 영향이 좀 없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생각보다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 그리고 오늘 주자에 나왔던 중국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도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600만 대에 대한 출하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컨센트보다 계속 상회되는 모습이 1월 달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회복이 모바일 쪽에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측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5월 달부터 양산되는 사파이어 레피즈에 대한 출하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부터는 DDR5 이제 램에 대한 테스트에 대한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생각보다 반도체에 대한 회복이 좀 당겨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번 SK 하이닉스 컨콜에서도 부회장이 말씀하셨던 챗 GPT로 인한 수급 여파로 인해서 폭발적인 파급력을 좀 보일 수 있을 거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시장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시장에서 비트코인 자체도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결국에는 이런 비트코인 채굴에 인한 향후 뭐 GPU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도 생각보다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하반기에 디램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반등하겠다라고 제 표에서도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결국 3분기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게 반도체에 대한 주가 선방이 대부분 6개월 좀 땡겨서 좀 선방이 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최근 바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도 올라오고 생각보다 AI와 관련된 이런 챗 GPT 관련 이슈도 또 시장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 반도체에 대한 시그널은 어느 정도부터 이제 서서히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한번 체크를 중요하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2차 전지, 뭐 어제 포도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물론 CATL 같은 경우는 이제 LFP 이제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기술적 제휴로 인해서 이제 미국 합작 법인에 대한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CATL 같은 경우는 기술적 이제 제휴만 일단은 하고 있고, 100% 일단 포도발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제 에지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SK온과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여기서 차라리 기술적인 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붙는 게 낫지 않나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실제적으로는 중국에서도 CAT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금 불안 심리,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격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포드 쪽에서는 오히려 저렴한 CATL의 배터리를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포드 같은 경우는 어제 폭발 사고나 이런 전기차 생산 중단 이슈가 나왔던 게 한국산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추후에 CATL에 대한 배터리 이슈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반사수에는 한국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그동안 3년에 대한 이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싸고 보조금 많이 받고 이제 이런 흐름이지만은, 이제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충전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거나 아니면 주행거리가 길어지는 자동차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노 신소재나 대주전자 재료가 흐름이 좋았던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포도발 이슈에 대한 영향은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또 도요타 이제 4월에 새롭게 취임하는 이제 CEO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물론 하이브리드 수소차에 대한 전략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걸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도요타 자체도 만약에 그 캐파가 큰 도요타가 전기차로 나온다, 물론 나중에 자체 플랫폼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많은 수급을 감당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다도 파나소닉이 아닌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도요타에 대한 파급력이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이슈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오늘 시장에서는 최근의 흐름대로 조금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드가 중국 CATL과 이렇게 합작한다고 해서 그럼 IRA를 왜 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미국 정치권이 그 표심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 중국을 이렇게 배제하는 듯 하지만 또 경기를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 뭐 유리한 것들은 갖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참 많았었는데요. 뭐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어쨌든 시장 자체가 커지고 특히 도요타가 참여하는 시장이 올해 본격화되면서 국내 또 배터리 셀 쪽에서는 수혜가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셀뿐만 아니라 이제 소재는 워낙 또 값 같은 을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로 반도체와 배터리 꼽아주셨는데요. 짧게 이 섹터들 중에서 특히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반도체도 삼성전자를 살 수도 있고 하이닉스를 살 수도 있고 소부장을 살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쪽 관심 가지실지 짧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2차전지는 뭐 시장에서 워낙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 결국에는 그동안 가장 쌌었던, 아직까지는 그게 많이 오르지 않았던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바일이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그동안 감산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결국에는 이런 치킨 게임에서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예전에 이제 2019년쯤으로 좀 기억날 겁니다. 그 당시 삼성전자에 대한 그때 흐름이 감산하지 않았던 이슈로 인해서 빠르게 시장을 점유해 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금 사실 AI 이런 이슈나 이런 비트코인 이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살짝 그렇게 파급력이 있을 줄 몰랐을 것 같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게 빠르게 나온다. 그러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속도전에 있어서는 아마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62,000원대라면은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비중을 오히려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전략 세워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포인트는 아까 말씀 중에 나왔던 생각보다 빠른 수요 회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런 모든 기업들의 혁신에 있어서 기승전, 반도체, 배터리라는 점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켓 시그널 알아봤습니다.